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두 가지 빅 뉴스가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자 기사를 보면 글로벌 브랜드 가치 순위에서 구글에 이어서 5위를 차지했고요. 둘째는 포브스 선정 세계 1위 고용주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이렇게 잘 나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국격의 상승을 의미하고요. 주가 역시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반영이 되면서 디스카운트에서 리레이팅, 재평가가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적극 매수를 넘어서 공격적 매수가 타당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핵심 논리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대형 사고란 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브스 선정 글로벌 1위 고용주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또 이제 그 글로벌 브랜드 가치 순위에서 5위를 차지했다고 그러는데 미국이라든가 뭐 독일, 일본 이런 그 유수의 선진국들 기업들을 제끼고 특히 이제 5위 안에 그 유일하게 4위까지가 이제 다 미국 기업이고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이제 5위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딱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디스카운트 할인을 넘어서 지금은 할인 단계죠. 할인 단계에서 이제 그 리레이팅, 그 재평가 과정,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 어떤 그 프리미엄 시대에도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최근 반도체 업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인텔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독보적인 어떤 그 반도체 분야 1위에서 1위를 삼성전자로 이제 그 넘겨줘야 됐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과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포라든가 PBR 기준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또 이제 그 원화가 강세라기보다는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위안화가 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그 달러화의 약세, 기조적인 약세 최대 수혜가 결과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달러화 약세는 이제 그 필수적으로 이제 그 바이코리아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바이코리아의 중심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 회원 모집 관련해서 기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2개월 단위에서 3개월로 좀 바꿨습니다. 방송 맨 끝 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포브스 기사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세계 최고 고용주 왕자에 올랐다. 2018년도 76위. 작년에는 무려 이제 106위였는데 올해 이제 1위로 순위가 급상승했습니다. 2위서부터 이제 4위까지가 이제 아마존, IBM, 마이크로소프트고 LG그룹도 굉장히 이미지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LG가 이제 5위를 차지했다는 건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설문 이제 자신의 친구나 가족에게 추천할지 여부. 좋은 기업은 이제 많이 추천 빈도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동종업계, 타 회사에 대한 평가, 그리고 소속 회사 평가, 이미지라든가 경제적 영향, 인재 개발, 이런 등등에 대한 그 질문을 진행됐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요, 그 회사의 어떤 그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대한 그 만족도가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또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터브랜드라고 브랜드 평가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브랜드 가치가 이제 글로벌 5위라는데 1위가 이제 그 3,200억 달러로 애플. 애플하고 삼성전자 비교해 보니까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가 애플의 딱 5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것도 저는 사실 좀 불만이라고 보는 거죠. 2위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대단하죠. 5위 내에서 다 미국 기업이고 이제 그 삼성전자 하나가 이제 포함이 됐고요. 6위가 이제 코카콜라, 7위가 도요타 이렇게 돼 있고, 자동차에서는 이제 그 현대차가 글로벌 36인데 브랜드 가치가,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제 그 5위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선방을 한 그런 모습이고요. 기아차도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13위니까 두 개 합하면 우리가 한 4위 정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아래 보시면 여기 먼저 그 현대차는 차 부분 톱 5에 진입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이것도 사실 코로나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워낙 또 우리나라가 이제 독보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기업 분위기에도 이제 레벨업이 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자, 주목할 만한 건 자동차 브랜드 부문 가치 상위 15개 업체 가운데 올해 같이 산정 수치가 작년보다 증가하고는 현대차가 이제 유리하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사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최근에 또 이제 그 반도체 업계 그 커다란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이제 그 10조 원에 인텔의 그 낸드 플래시죠. 낸드 부분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지금 기존에 이제 그 마켓 시어가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가 됐어요. 그 인텔 같은 경우도 한 9.5% 10% 되는데 두 개 합하게 되면은
키옥시아라고 일본 업체인데 일본 업체를 이제 따라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어떤 그 하이닉스가 이제는 이제 낸드 부분에서도 메모리에서는 이제 부동이 2위죠. 뭐 거의 뭐 점유율 한 30% 정도가 되는데 낸드 분야에서도 뭐 20%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 SK그룹이 M&A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인텔의 주가가 되겠는데요. 7월 달에 이제 주가가 뭐 거의 뭐 폭락을 했죠.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최소한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도 비교해봐도 굉장히 지금 뭐 말 그대로 이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주가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여기 이제 좌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좌하단 보시면 2014년도 기준 보면은 인텔이 반도체에서는 부동의 1위였어요. 부동 2000년대, 2010년대 중반 전망하더라도 인텔이 부동의 1위였는데 이제는 이제 삼성전자로 완전히 어떤 헤게모니가 이제 넘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텔의 몰락은 이제 그 사실 어떤 그 시장 생태계를 못 읽은 거죠. 기존에 어떤 그 PC에서 어떤 그 모바일로 전환에 대처를 못했고요. 저는 이제 노키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스마트폰 시대에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크게 몰락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또 인텔 같은 경우 이제 매출의 거의 한 80% 정도가 수출입니다. 그 중에서도 30%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에서도 이제 상당 부분 피해가 받다가 되어 있고 또 AMD라고 있습니다. AMD가 사실 CPU 분야에서는 이제 어떤 그 푸나라고 봐야 되겠어요. 떠오르는 어떤 샛비라고 봐야 되는데 어떤 그 AMD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상당 부분 어떤 그 경쟁력이 처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애플이 또 인텔을 떠났죠. 그리고 또 그 짐 켈러라고 CEO가 또 회사를 또 그만뒀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면서 인텔이 몰락하고 있고 인텔이 몰락하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야의 부동의 1위를 차지하면서 그런 것 또한 이제 그 어떤 그 재평가의 커다란 어떤 그 기준이 되지 어떤 그 커다란 어떤 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쟁이라는 게 그렇죠. 내가 잘해서 그 상대를 이제 앞서는 경우가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그 상대가 나는 그냥 그런데 상대가 상대적으로 몰락하거나 이제 잘못해갖고 내가 또 1위로 올라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인텔. 그리고 그 내용이죠. 핵심 사업이 비메모리로 휘청되고 50년 인텔 제국이 몰락을 한다. 뭐 잘 나가던 인텔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반도체산의 빠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텔은 모바일로 넘어가는 시대의 변화,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지각 변동은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그 46조 규모 암을 인수했죠. 암은 이제 영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죠. 특히 이제 그 스마트폰 AP 그 설계를 거의 한 90% 정도 독점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인수가 확정이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중국이 지금 반대하는 지금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여하튼간에 지난달 9월 14일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암을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6조 정도 되겠고요. 인수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합의를. 그러나 그 엔비디아의 암 인수는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중국 등의 독점 규제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중국이 이제 그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추이를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되겠는데요. 보니까 이제 그 퍼가 죄송합니다. 이 오타가 났네요. 오타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PBR이 주당 순자산 비율이 1.5배. 이건 삼성전자하고 동일해요. 그리고 퍼가 22배인데 우리가 지금 흔히 그 퍼가 높다는 것은 이제 그 가치 대비는 고평가되어 있지만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PBR이 이거 삼성전자 한 1.5배가 되는데요. 삼성전자 퍼가 14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거꾸로 이제 삼성전자 퍼가 한 22배 정도에서 30배 정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5배 정도 아래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이게 저는 이제 도저히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시가총액도 67조인데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시가총액 한 2조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3위 기업이 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본사가 미국에 있다는 거죠. 미국의 성조기를 달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고,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태극기를 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디스카운트 요인이 아닌가 생각했는데요. 앞서 이제 우리가 포브스 선정 1위 기업으로 되고 또 이제 그 브랜드 가치도 한 5위, 글로벌 5위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삼성전자 보시면은 제가 그 최근 이제 보고서에서 K프증권 보고서에서 일단 그 영업이익하고 우리가 PBR이라든가 퍼 요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이제 그 영업이익이 2019년도 최저였습니다. 27조 7천억에서 올해 예상이 대략적으로 이제 거의 뭐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 7조 정도 전후가 나올 것 같고요. 내년도 예상 영업이 이제 46조, 최근 보고서입니다. 46조. 이 정도면 대단하죠.
그리고 2022년도에 54조인데 제가 전에도 유튜브 방송에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우선주 기준으로 제가 목표 가격을 10만원 제시해 드렸는데요. 2016년도 당시에 삼성전자가 100% 주가가 올라가는데 16개월이 걸렸습니다.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바닥서부터가 아니라 2016년도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100% 올라가는데 16개월이 걸렸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점의 기울기가 좀 체증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10월 달인데 한 1년 내 12개월 내에 10만원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는 역사적 고점은 이제 그 돌파를 하는 그런 상태죠. 역사적 고점 돌파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프리미엄이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매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2020년 올해 기준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퍼가 한 14배 정도, 그다음에 PBR이 1.5배인데 앞서 우리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비교를 해봤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PBR이 1.5배죠. 1.5배고 퍼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2배인데 저는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이게 이제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이제 디스카운트에서 리레이팅 재평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이제 봅니다. 특히 이제 역사 고점 돌파와 함께 이제 전개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또 이제 보시는 그림이 이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보시면 이제 역사 고점 돌파에 실패를 했죠. 10월 달에 한번 3,500달러 돌파를 시도했다가 이제 무너지면서 일단 우리가 이제 패턴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이중 천정형이죠. 즉 쌍봉 형태를 보는데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은 일단 그 단기 급락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좀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많이 오른다는 것은 매수가 많아요. 매수가 상당부 포화를 이뤘다고 보는 거죠. 매수가 이제 포화를 이뤘기 때문에 그 잠재 대기 매도세가 이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이제 바이든 당선과 함께 바이든 당선이 어떤 그 이슈화가 되면서 단기 급락 가능성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카오라든가 혹은 이제 이런 그 나스닥 기술주들하고 이제 동반해서 상승한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테슬라라든가 아마존, 애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단기적으로 급락하게 되면 카카오라든가 혹은 이제 그 나스닥 기술주로 같이 올랐던 2차전지 관련주도 있죠. 이런 것들도 추가 조정 가능성이 좀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하튼간에 요번에 이제 그 아마존, 애플, 그다음에 페이스북, 구글, 이 빅4죠. 시장 진입력을 남용해서 반경쟁적인 독과점 행위를 해온 것으로 인정이 됐다.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보도를 했다는데 지금 이제 일단은 이제 공화당이죠. 공화당에서는 좀 그 기업 편이죠. 그런데 공화당도 인진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라도 이슈로 인해서 바이든 당선이 되면 이슈를 인해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겠고 우리나라 기업들 앞서 이제 강조한 것처럼 이런 거 나스닥 기술주라고 같이 동반 상승한 종목들은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 원달러 환율인데요.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최악의 시점이었죠. 그때가 이제 달러당 1296원까지 환율이 급등했어요. 원화가 절하가 된 거죠. 1296원 고점을 찍고 이제 원화가 강세입니다. 지금 달러당 1135원입니다. 1135원. 아주 그냥 원화가 급등하고 있는 거죠. 이런 원화가 강세라기보다는 항상 이제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죠. 이제 키커런시라고 하죠.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되면 약세를 피하려고 사실 이제 글로벌 자금의 어떤 메커니즘을 보면은 외환 시장이 가장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바보 아니라는 손해를 안 보려면 한국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중심에 사실 그 삼성전자가 있다고 보는 거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샀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제 환경입니다. 환경.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회원들한테 이제 그런 당부 얘기 들었는데 돌발적으로 주가가 급등할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우선주 같은 역사 고점을 이제 돌파한 상태인데 여기서 외국인이 급작스럽게 순매수로 전환되면은 갑자기 이제 한 5% 정도만 올라도 우리가 따라사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물린다는 생각으로 선심의 차원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이건 이제 삼성전자 보통주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아래 그림 보시면은 이제 빨간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거고 파란 거는 이제 순매도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그 이후부터 이제 매도 매수 균형점을 보이다가 전반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게 되면은 주가가 이래서 한 5% 정도 갑자기 급등해 버리면 사기가 참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물린다는 생각으로 이제는 적적인 단계를 넘어서 좀 공격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우선주는 일단 그 역사적 고점을 넘어갔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점이 53,000원이었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못 오르는, 거꾸로 이제 못 오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대기 매물 혹은 이제 본전 매물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역사적 고점 돌파하게 되면 손해보고 파는 세력이 없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유리한 거거든요. 자, 예,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 일봉 차트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자료를 제가 한 12시 한 30분쯤에 만든 자료인데, 마이너스 한 200원 기준입니다. 53,100원인데, 그거 조금 물리는 생각으로. 지금 거래 상대 바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추세선을 그어봤습니다. 그 코로나 최저점을 출발로 해서 추세선을 지금 그어봤는데요. 이미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관성은 개입이 됐어요. 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께서 역으로 또 삼성전자 우선주의 상투를 한번 맞춰요. 대상투를. 제가 보기에는 10번 이내는 못 맞춰요. 한 20번쯤 해야지 맞추는 거거든요. 거꾸로 제가 사야 된다고 그런 거죠. 저점의 기회가 체증하는 시점이고 관성의 법칙이 지배하는 가운데 드디어 이제 그 저점의 기회가 체증된다는 것은 가수요가 발생돼요. 가수요가. 가속도의 법칙, 우리가 물리학으로 따지면 이제 가수요가 이제 가속도의 법칙하고 이제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가속도의 법칙이 개입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문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이제 자세하게 안내가 돼 있으니까요. 일단 그 입금을 하시고 제 휴대폰 번호로 조남을 써주시면 제가 장 시작 전에 이제 자세하게 인사 말씀을 비롯해서 자세하게 안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희 문자 내용이 좀 많은데요. 그걸 좀 요약해서 우선순위별로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뭐 문자 내용이죠. 근데 이제 처음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니까 생소하고 이제 모르시니까 제가 좀 구두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